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지정학적 경쟁감은 높아지고 여러 나라에서 국방비 지출 늘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록히드 마틴 같은 그런 대표적인 방위선 업체 주식은 시장 상승세를 잘 못 따라가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막 성장하기 딱 좋은 환경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위산업 분야 그 속사정을 한번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몇몇 주요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올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업계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건지 같이 한번 따져보죠. 특히 록히드 마틴, GE 에어로스페이스, 또 RTX 같은 기업들 상황 중심으로요. 여러분께서 이 분야의 현재 상황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금 방위산업 둘러싼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많아 보여요. 그쵸? 대표적으로 나토 회원국들 2035년까지 매년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기로 약속했고 그 전까지도 당장 연 3.5% 이상 투자하기로 했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큰 규모가 아니죠. 특히 발위 산업처럼 좀 성숙 산업으로 평가받는 분야 입장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모된 무기들 이거 다시 채워야 하는 수요도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기 수요 자체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죠. 미국의 국방 지출 우선순위도 여전히 확고하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많은데도 실제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이상해요. 특히 순수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보면 최근 몇 년간 시장 평균 수익률에도 못 미쳤단 말이죠. RTX는 좀 사정이 낮긴 했죠. 상업용 항공우주 부문 덕분에. 아, 맞아요. 거긴 좀 예외적인 면이 있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수요는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라는 그 긍정적인 측면 뒤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수익성 악화 문제입니다. 수익성 악화요? 네. 구체적으로는 마진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 이게 투자자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방위산업체들 영업이익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아,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이 안 따라주면 사실 기업 가치가 오르긴 어렵겠네요. 그쵸. 아무리 외형이 커져도 속이 부실하면 안 되니까요. 이 마진 압박의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적 단기적인 요인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작됐던 그 공급망 차질 문제, 그리고 특정 부품들, 예를 들면 미사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로켓 모터 같은 것들이 부족한 현상, 또 관련 비용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아, 공급망 문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군요. 네, 그 로켓 모터 부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 미사일 생산 라인에는 영향을 지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네, 바로 보존가격 개발 프로그램. 영어로는 Fixed Price Development Programs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계속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 하고요. 또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정가격 개발 프로그램. 그게 뭔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건 정부랑 계약을 맺을 때요. 이 무기 개발에 들어갈 총 비용을 그냥 미리 딱 정해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막 예상보다 더 많이 들게 되면 그 추가 부담을 전부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계약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성능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잉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교체 사업 같은 거. 이런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고정가격 계약의 위험 부담이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더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는 정부의 입김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예전처럼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따내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품이 좀 부족하거나 물가가 올라서 생긴 그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의 문제, 그리고 고객인 정부와의 힘겨루기,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수익성을 누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로키드 마틴,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 또 RTX의 레이시온 부문, 이 세 곳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소식 자체만 보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왜 전망치를 올렸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경이요? 네, 예를 들어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경영진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선된 납품 실적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납품 실적 개선. 네, 이건 부품 수급 같은 그 공급망 문제가 실제로 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GE는 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전체의 흐름을 다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로키드 마틴은 어떤가요? 거기도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로키드 마틴의 경우는요, 그 상향 조정한 폭이 아주 작았습니다. 전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뭐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미미했군요. 네, 게다가 로키드 마틴 CEO인 짐 타이쿨렛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정가격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요. 여전히 그 구조적인 부담이 남아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죠.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RTX의 레이시온 부문은요? 거기는 이익 전망치를 꽤 올린 걸로 아는데 거긴 이유가 뭔가요? RTX 레이시온의 경우는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분기의 수익성이 높은 제품,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같은 그런 기존의 주력 제품의 해외 납품이 늘어난 덕분이었어요. 기존 제품 판매가 늘어서. 네,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다 끝나서 안정적으로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그런 효자 상품, 주문이 일시적으로 좀 몰린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죠.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실제로 레이시온 부문의 전체 매출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만 올랐다? 네, 이익률 좋은 제품 판매 비중이 늘어서 이익 전망치만 올라간 거지 뭐 전반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따라서 이 세 기업의 전망치 상향 조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급망 문제는 확실히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 핵심적인 문제들, 즉 고정가격 계약의 부담이라든지 정부와의 협상력 문제 같은 그런 구조적인 압박 요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추세적인 반전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나타난 개선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여전히 뭐 방위 산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높은데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각도라면요.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처럼 순수하게 방위산업 비중이 거의 전부인 그런 기업보다는요. GE 에어로스페이스나 RTX 아니면 보잉처럼 상업용 항공우주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들, 즉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이들 기업은 설령 방산 부문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사업부에서 이걸 만회하거나 보완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리스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요. 어쩌면 방위산업 자체가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최대 고객인 정부의 더 까다로워진 요구 조건과 협상 태도, 그리고 F-35 현대화 사례에서 봤듯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기술 개발 환경,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방위산업체들의 수익성이 과거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높은 마진을 당연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방위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토의 국방비 증액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외부적인 수요 요인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급망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또 고정가격 계약의 부담, 정부와의 관계, 기술 복잡성 증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수익성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었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사업 다각화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개발 주기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정부라는 거의 단일 구매자의 입김이 아주 강한 시장입니다. 이런 좀 독특한 구조 속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AI나 무인 자율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이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I와 방위산업의 미래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아주 복잡한 차세대 무기 개발 비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줘서 고정가격 계약의 위험을 좀 줄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술 개발의 복잡성과 비용을 더 높여서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정말 양면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첨단 기술들이 과연 현재 방위산업이 겪고 있는 그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게 될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생각해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